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2월 9일 일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최강마를 결정하는 그랑프리 대상경주가 있는 일요 경마 서울 구경주에 시행이 되고요. 올 시즌은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청담도끼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형국이고요. 이 도전권들의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이 도전권들이 만만치가 않죠. 자, 그 부분을 저희가 후반부 구경주, 그랑프리 대상경주 3인의 전문위원회 심층 분석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 상당히 이제 부진형 마필들 간의 레이스도 상당수가 있고요. 인기마 접전구도 복병 전력이 입상할 수 있는 경주, 다채로운 편성입니다. 흥미로운 일요 경마 저희가 또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일요 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김지영 위원,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구도는 당대 소녀가 직접적으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구도죠. 편하게 사랑에 나설 수 있는 이번의 구도만큼은 당대 소녀의 전개의 점을 가장 두려야 될 경주입니다. 이번 당대 소녀가 강공선행작전 이번에 적극적인 레이스 주요할 듯합니다. 8번 라온세레나는 따라가면서도 선행하는 조건에서도 출중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죠. 자, 이번 당대 소녀 8번 라온세레나 저희 4인의 전문위원들 모두 강조드리는 2두의 마필이 되겠는데요. 당시에도 거리가 1200m만 됐어도 9번 여걸비전은 너끈히 입상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을 이번 경주에서 해소를 하겠죠. 거리 늘렸습니다. 1300m. 9번 여걸비전을 중심권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1번마 대변화 최근의 회복세의 모습과 1번 대변화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도전 가능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번 킹삭스가 직전에 보여줬던 물론 부산 말들끼리의 경주였지만 워낙 압도적인 차이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이변이 없는 한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킹삭스는 지금 너무 잘 뛰었어요. 삼선 가담 확실히 그냥 톱 오버 더 월드하고 라이언선 그 뒤에서 그냥 가볍게 따라가다가 직선 놔주자마자 그냥 막필 자체가 보여주는 여력감 자체가 너무나 컸죠. 저도 6번 킹삭스와 앞말인 듯 앞말이 아닌 것 같은 앞말인 4번 대환마와 격돌이 예상이 됩니다. 그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이 바로 7번마 독도직이라는 전력이죠. 데뷔 이후 6번의 경주를 뛰어서 5번의 입상이 있습니다. 3번 필라니케가 이번에는 감량 기술 조건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말은 3번 다르마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본 직전 경주 앞두고 드디어 훈련 모습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컨디션 회복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을 드렸단 말이고 믿음에 부응을 해줬습니다. 더욱 올라온 컨디션 이번 경주 현성 만났습니다. 충분히 우승 가능한 말로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번 다르마가 직전 경주 보여준 경주력이 워낙 뛰어났어요. 40초 이내에 기록을 내게 됩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앞말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단거리에서 이제 검증을 받고도 남은 전력들이 상당수가 출전하고 있고요.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관심이 갑니다. 어떤 말들이 경주 여건이 좋아지고 전기가 유리해졌는지 자, 지금부터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3경주 스타트 제가 끊어드리겠습니다. 1300m 12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기복 보이는 마필들 또한 승급하는 성장세의 마필들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 중심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습으로 최근에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 인코스 1번마 라이징 삭스가 눈에 띕니다. 스피드감이나 탄력 자체는 이미 잠재력을 입증받았던 전력인데 마필 자체가 워낙에 기대는 악벽이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기복에 심했던 원인이 됐었죠.
운영을 풀어나갈 수 없는 빨랐던 페이스, 불리했던 전개 조건 그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었습니다만 9월 달부터 변화가 왔었고 직전 경주 불리했던 외곽 전개에서도 불구하고 차분히 선입 이후 직선 구간에서 기대는 모습도 최소한으로 잡아주면서 이제는 직진성까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조금씩 기대는 마필이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건 좀 더 유리한 구도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고요. 선행권의 마필들 그렇게 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최적 선입, 선두권까지 가능한 1번 라이징 삭스는 여전히 이번 경기에선 편성의 우위를 지켜낼 수 있는 구도입니다. 후차권 도전권에서는 7번 마 스타리스트, 안쪽 2번 마 보드람, 3번 마 흥부자를 손에 꼽아볼 수 있을 텐데요. 7번 스타리스트는 결정력에 여유가 좀 크진 않지만 승급한 이후부터는 힘이 좀 붙는 모습으로 꾸준하게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승급전 첫 도전에서는 무리하게 선두권을 공략해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만 10월의 경주에서는 차분한 선입 작전으로 입상을 거두기도 했었죠. 직전의 경주는 내측 자체의 흐름이 너무나 빨랐어요. 외곽 12번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발주를 받는 과정에서 흐름에 밀릴 수밖에 없었고 직선 구간 내측에서 보이던 주폭 자체는 충분하게 꾸준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간권에서 위치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 선정까지 가능한 7번 스타리스트 관시권의 세력으로 손색이 없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쪽 2번만 보드람이나 마펠 자체가 데뷔초 외측기 때문에 악벽을 보였습니다만 그런 악벽 자체가 잡혀가는 모습으로 최근에는 탄력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늘어나는 거리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뛰었던 편성의 페이스 자체가 빨랐던 마펠인 만큼 힘이 좋은 2번만 보드람 적임 안장 김영구는 충분히 능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3번만 흥부자 역시도 빠른 페이스 잘 견뎌내면서 직전 1300m 좀 더 약한 편성이긴 했습니다만 선두권 외선에서 선행권과 싸워주면서도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선행 강공이든 또한 최적의 선입이든 이번 경주까지는 승급전이지만 충분히 가치를 논해볼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기대의 악벽이 충분하게 잡혀가면서 기수와의 호흡을 충분히 뽑아내고 있는 1번마 라이징 삭스를 강조드리면서 그 마필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본 라이징 삭스가 직전 강편성 속에서 보여줬던 추임력이라고 한다면 이번 경기도 충분히 가능성 보여줄 수 있는 말로 저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전 경주 좀 선행마가 좀 강력하게 레이스를 이끌고 선입권이 무너져서 올라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오히려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3번 흥부자에게 우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승급전입니다. 하지만 이미 1300m 직전 경주에 우승을 거둬냈고요. 무엇보다 이 말의 가장 큰 강점은 선행을 뺏긴 구도 속에서도 자신의 경쟁력을 발휘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외곽에서 선행을 기습적으로 나갈 수 있는 세력들 예를 들면 10번 가자가자라든가 외곽에 12번 상하이 팡팡, 8번, 5번 등의 말들, 4번까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보지만 아무려면 3번 흥부자가 순발력이 밀리는 말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리 하나 못 지킬 말은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요. 더 보여줄 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여기에 7번 스타리스트, 2번 보드라미, 1번 라이징 삭스까지 모두 다 같은 구도 속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경주에서 중요한 게 충마죠. 1번 라이징 삭스. 충마로서는 다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추입에 가까운 진출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 해결을 해 주실까요? 라이징 삭스란 마필 자체가 본디 취임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이에요. 기대했던 그 모습들 때문에 경주 운영을 풀어내지 못했을 뿐이지 결코 이 마필이 추입권의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직전도 불렸던 외선에서 빨랐던 패스를 잘 따라갔다는 점, 또한 3번마 흥부자라던가 여타의 마필들은 승급전에서 검증이 필요한 점이 분명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줄 수 있는 1번 라이징 삭스는 이번 경주에서도 전개나 이점 속에서 아낄 이유가 전혀 없다. 저는 이번에도 강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은근히 흥미로운 경주가 될 겁니다. 직전에 나란히 앞말 한정 경주에서 입성을 했던 1번 라이징 삭스, 4번 퍼스트 랭크가 있습니다. 4번 퍼스트 랭크는 이번에 승급전 나서고 1번 이 라이징 삭스가 과연 이번에 어떻게 정경수를 할지 코스 안쪽 이점 힘들었던 마필들은요 이제 질주습성의 다변화를 시도하게 되죠. 최근에 비록 늦은 후미에서 추입으로 입성을 했던 전력들도 이제 힘차면요 그냥 빡 하고 앞에 나가죠. 코스 2.1번 이 라이징 삭스 기대치가 높은 말로 저 또한 평가를 하고 있고요. 3번 흥부자는 직전에 걸음 터졌습니다. 당시 이제 경합 2선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로 펼치면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번은 앞말 편성입니다. 여기 4번 퍼스트 랭크가 있습니다. 자, 데뷔 전 9월달 경주에서는
초중반 전개 풀어나가는데 다소 진로 방해당하는 악재를 떨쳐내고 막판에 아주 근성 있는 끝걸음에 여러 글 남겼던 3착. 직전에는 아예 초반에 선두권 진입하면서 3코너에서 선두 강탈하고도 막판에 우승을 지켜낸 좋은 능력을 보였습니다. 물론 안말 편성이었기 때문에 6등급 편성이 약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개 양상이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거죠. 편하게 선행 나선 조건이 아니라 선두 강탈 이후에 막판까지 근성을 발휘했던 요 4번 퍼스트 랭크. 자, 이번에도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전력인데 백동일위원 요 4번 퍼스트 랭크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에는 자칫 잘못하면 불안한 인기마로 좀 낙인 찍힐 수 있는 구도를 만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해요. 직전의 경주가 현등급에서 안말들 중에서도 굉장히 약체급 편성입니다. 거리가 늘어났다 할지라도 퍼스트랭크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확실히 직선 구간에서 여유감 자체는 크지 않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스피드 자체로 선두권과 경합을 할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직전의 경주에 9저름에 발병을 했고 그 이후의 여파 때문인지 훈련 강도도 또한 높이지를 못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눈에 띄죠. 안쪽에 있는 3번은 흥부자라든가 바깥쪽에서 압박할 마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3번 퍼스트 랭크는 당일 상태가 우선 관건으로 판단되고요. 지금의 판단 구도에서는 상대 마필들보다는 좀 낮춰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서울 3경주는요. 이번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듯합니다. 코스까지 안쪽으로 들어왔죠. 경주 여건 유리한 1번 라이징 삭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9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다소의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단 거리에서 확실한 능력을 보인 2두의 마필이 우선 눈에 띄고요. 여타의 마필들은 좀 부진한 면모를 보이는데 과연 이번에 어떠한 실전 변화의 면모를 보일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1호 서울 4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강축의 후착 찾기라는 성격의 편성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강축마 4번 교룡 운우가 되겠죠. 직전 경주는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였습니다. 5등급의 2세마들이 강하게 붙었던 문활부배 저리 가라, 과천시장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강편성 구도였고요. 그 와중에 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았던 교룡 운우가 선행을 실패하고 나설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출발 자체도 주춤했었던 모습이 좀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이찬호 기수로 안장을 교체를 하고 이찬호 기수가 이미 저희가 지금 이거 목요일날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2번의 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주 직전까지 계속 출발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 낙마를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행 강공 쪽으로 선회를 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번 경주에서 충분합니다. 편성 강도 아주 약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편성을 만났다라는 구도. 여기에 이제 짝을 이룰 수 있는 말로는 선행을 4번 교령 운으로 봤기 때문에 후차권 역시 따라가도 되는 말 6번 판타스 퀸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전 경주에는 좀 빠른 흐름이 좀 아쉬웠던 전력이고요. 이번 경주에는 충분히 붙어볼 만한 컨디션 회복세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 현등급 경쟁력 확보하고 있는 전력인 만큼 이번에도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승급전입니다만 9번 새로운 캡틴 같은 경우도 직전에 1번 게이트여서 선행을 무난하게 나섰다. 그렇다면 그 직전 경주 12번 게이트에서 나갔었던 순발력도 함께 설명이 필요한 전력이죠. 즉 게이트 유불리보다는 자기 스스로 낼 수 있는 그 순발력과 초속감이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이 4번 교룡 운우의 선행 이후에 바로 그 옆자리 혹은 뒷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라고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8번 더 좋은 내일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출전을 하고 있어요. 컨디션 회복세는 분명히 좋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49조의 동반 입상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편성 자체를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고 마필의 기본 능력과 전개까지 정확하게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교룡운우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금도 되게 컸던 경주였었고 의지 있었던 마필들 사이에서 좀 아쉬웠지만
이편성에서 상대들에게 스피드를 밀린다 상상할 수가 없네요. 뭐 정상적인 발주가 아니라면 뭐 직전같이 크게 밑바라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인 발주 조건에서 저희 수도 믿을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캡틴도 파행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에서 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해 보이고 6번 판타스티킨의 최근 회복세 그리고 8번만 더 좋은 내일이 유일하게 이번 편성에서 발주 자체에서 크게 밀려주지만 않으면 힘적인 부분에서는 올려붙일 걸음이 유리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서 저희 역시도 함께 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질문 드릴 부분도 없을 것 같고 이번 경주는 저희 역시도 확실하게 교령 운운을 중심으로 최선의 압축을 가져가야 되는 편성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두의 김지영 의원이 정확하게 이 4경주 편성의 성격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축의 후착잡기입니다. 4번 교령 운우. 직전에 그 상금 많은 루키스텍스에서 당시 금빛장인과 양동 작전을 펼치다가 두 마필 모두 동반 몰락을 했죠.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하여튼 이번에는요. 4번 교령 운우가 선행 안 나가면은 문제가 있죠. 나갈 겁니다. 1순위 해야죠. 데뷔전 브리접 특별 경주에서도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했던 말입니다. 도전권들이 뭐 저희 사문의 전문위원 이 3도의 마필이 모두 동일합니다. 도전권, 후차권 가려내기 레이스가 되겠는데 일단 6번 이 판타스케이는 모래를 좀 싫어하는 말이죠. 모래 피해 항상 외곽 전개를 하는데 얼마만큼 외곽으로 선회하면서도 거리 손실을 최소화하고 힘 안배를 잘 하는지가 이번 경주 입상시키는데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6번 판타스케이는 이거 나비득 있으면 그거 해낼 것 같습니다. 9번 새로운 캡틴은 이번에 선행 아닌 조건 외곽 게이트 얼마만큼 선입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경쟁력을 펼쳐낼지 이번 경주가 이 9번 이 새로운 캡틴의 정확한 능력치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4경주는요 일단 강축 4번 교령 운우의 선행 1승 기대치 당연히 높게 평가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3도 도전 수량 내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백동일위원이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1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전형적인 현등급 기복마 그리고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입니다. 현등급에서 다소 최근에 착승권에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은 이번에 한결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유리한 경주 여건을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승급하는 말들은 부담 중량 감량 혜택을 누려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할 이 서울 5경주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5경주 제가 정리 드릴 겁니다. 1200m 11마리 출전 경주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를 준비를 했고요. 편성 자체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 필두로 해서 후차권 최선의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구도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 중심이 되어야 할 마필 자체가 바로 8번 상하이 조던이 되겠죠. 안말치고는 스피드감 탄력 모두 여유가 좋습니다.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전력인데 다만 마필 자체가 겁이 다소 많다 보니까 또한 발주인의 요동이 심하다 보니까 발주에서 악벽을 자꾸 부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연투를 이어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최근에 와서야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좋은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고 직전 승급점 1200m에서도 선전을 해줬었죠. 직전의 부진도 명확하게 이유가 있어요. 발주 잘 받았고 선행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4번마 스마트 드림이라는 마필 자체가 코너까지 상하이 주도를 압박해요.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직선고까지 들어왔고 압박했던 스마트 드림은 나가 떨어졌지만 그 초반에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심사준을 했던 부분 때문에 종반 한 발 딱 목차로 아쉬웠던 3차기였죠. 자, 이번엔 다를 겁니다. 안쪽에서 누가 선행을 가던 상하이 주도는 그 흐름에 맞춰 뛸 거고 그 페이스 조절을 잘하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상대 조건 마필 상태 그 마방의 의지까지 강한 8번 상하이 주도는 이번 경기에서 서력을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후착 도전권 7번마 우소라 2000 안쪽에 있는 1번마
두선 왕자 정상으뜸을 우선 관심 세력으로 말씀드려 볼 텐데요. 7번화 우설아 2000 같은 경우에도 결정력의 여유가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뛰어주는 장점은 충분하죠. 흐름에 따라서는 선행뿐만 아니라 따라간 선의까지. 직전의 경주는 초반에 발주해서 늦어버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는 못했어요. 정상적인 발주 조건이라면 호흡 좋은 인기연 기수 충분히 능력을 끌어낼 수 있기에 편성 좋은 이번 경주 7번 우설아 2000 충분히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1번화 두선왕자라는 마필 자체는 빅토르 기수와 정말 호흡이 잘 맞죠. 초반에 약간 굼뜬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빅토르 기수의 기승술에 부응하면서 최근 꾸준하게 흐름을 또 장악하는 중서까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인코스 이점 살려볼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직전 경주 약간 매끄럽지 못한 발주 속에서 오히려 흐름을 따라가면서 선행이 아닌 조건에서도 가능성을 보였던 2번마 정상 으뜸도 최적 선두권이 가능해진 이번 경주에선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잠재력 우수한 마필이죠. 상태 이상 없는 8번 상하이 주전을 중심으로 최선 압축된 승리 약속드릴 오늘 오후 경주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동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 역시 응원을 한번 해보겠는데 이거 먼저 짚고 간 다음에 응원하겠습니다. 8번 상하이 조던 직전 경주에 저도 좀 강력하게 믿고 추천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상하이 조던이 압박을 받아서 무너졌다라고 하기에는 추입을 했던 찬빛하고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즉 본인이 낼 수 있는 경주력은 다 뽑아냈었던 것이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인코스의 선행말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3번 흥바람 선행 나가면 유리하죠. 8번 상하이 조던이 압박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예정입니까? 다르죠. 전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저는 8번 상하이 주전에 선행을 갈 거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라가는 전개가 유리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선두권 2선 가면 제일 좋고요. 선두권 2, 3선 외선에서 전기를 풀어냈을 때 그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마지막 한 발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전같이 무리하게 선행을 간 이후에 압박받는 것보다는 흐름을 곱게 따르면서 자리 선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만큼 문세영 기수가 해야 할 일은 그거로 판단하고 있어요. 예, 아마 예전에 안토니오 기수가 불량주리에서 보여줬었던 그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뭐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주로가 가볍진 않을 거예요. 무거운 주로일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가벼운 주로에서 뛰었던 8번 상하이 조던의 성적을 믿는 것보다는 전 오히려 4번 승리 날의 상승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굉장히 빠듯하게 경주를 운영을 하면서도 무엇보다 공백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재를 다 극복해냈던 근성 좋은 말입니다. 4번 승리 날에 어떻게 평가 내리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번 승리날에 좋아합니다. 이 마펠 자체가 굉장히 좀 도깨비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선행을 레이스를 주도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그 직전의 경주에서 능력 부진 58마신 차를 받게 됩니다. 2개월 정지까지 먹었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전 경주에서 상태가 너무 좋아서 강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마펠 자체 운영 잘해줬고요. 정말 잘 타줘서 우승까지 하면서 다시 이제 4등급으로 승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마펠 자체가 여력감이 크지 않았다는 것, 직전의 상대가 굉장히 약했다는 것, 이번 경주의 흐름은 직전보다 분명하게 강하다는 것에서 이 마펠 자체가 이제 이번 승급자 첫 도전에서 과연 연투를 이뤄냈을까라는 판단을 내려봤을 때는 좀 회의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전 승리 나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마펠이긴 합니다만 이번 경주를 보고 앞으로의 잠재력을 평가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4번 승리 나라에 대해서는 두 위원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단거리 레이스이니만큼요.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의 말, 경주 조건이 유리한 말 분명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일단 8번 상하이 조던은 직전에 경합선두 레이스에서 막판에 아쉬운 3착인데 오히려 지난 10월 6일 경주처럼 무리 없이 따라가며 힘 한 배 잘 된 선입전이라면 직전에 출전 많이 할 듯합니다. 여기서 선행은 3번 흥바람으로 보여요. 최근에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 배정에 초반 선두 장악에 나서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훈련의 강도도 상당히 놓은 가운데 코스 2점의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수 있는 전개가 유리한 3번 흥바람이 있습니다. 이 백동일 위원, 3번 흥바람 어떻게 평가하세요? 선행은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흥바람 같은 경우가 지금 10번의 경주를 뛰면서 이제 3번의 경주가 모두 다 1000m 단거리에서 입상이에요. 그것도 편하게 선행을 나섰을 때. 1200 같은 경우에 뭐 경험은 있습니다만 입상권과의 격차는 충분히 벌어졌던 구도고
혼자서 편하게 무조건적으로 도망갈 수 있는 편성은 분명히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압박할 수 있는 마필들 자체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여력감 자체가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단순히 선행을 간다라고 높게 평가하기는 이번 경주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오경주는요. 직전에 목차 통안의 3착의 아쉬움 만회할 8번 상하이 조던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뭐 기수도 든든하다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 도전권들 은근히 난해하게 구도가 짜여질 겁니다. 당일 전광판도 상당히 어지럽게 형성이 될 듯한데요. 하지만 그 어지러움을 간단하게, 스마트하게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한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백동일위원의 방송 추천 오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6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 어느 정도 인기마 구도는 나와 있는 레이스가 되겠는데 하지만 이런 경주가 오히려 이 최근의 전력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임하는 복병 전력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인기마, 복병마, 양강 구도, 대립 구도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해결해드릴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6경주 지금부터 자세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서울 6경주입니다. 이번 6경주에서의 가장 키포인트는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는 10번 최강 고수가 직전 56.5루는 2위를 차지했어요. 이번엔 57kg 한계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대안이 과연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대안에 대한 믿음으로 추천 경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6번 세븐즈 럭키 가장 먼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역 기수가 이 말의 특징을 정말 잘 알고 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븐즈 럭키는요. 그냥 선행 1변도의 말이 아닙니다. 선행을 나서도 되는 말이에요. 즉 인코스에서 누군가가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차분하게 경주 운영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부분. 이번 경주에서는 심지어는 인코스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기습이 가능한 말이 딱 한두 바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경주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습을 가할 수 있는 기습 선행 2번 톱브레인이죠. 참 정말 잘생긴 마체예요. 잘생겼고 엉클모 잡아잡기 단거리에서 스피드를 상당히 보여줄 수 있는 유형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요? 입마 호흡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신영철 기수와의 호흡이 나쁘지도 않았었는데 말 자체가 순말 기질이 좀 강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세수를 단행한 후에 충분한 휴식을 갖고 좀 재검을 치르게 되죠. 재심시 모습 예전하고 사뭇 달라져 있는 빠른 순발력과 강단 좋은 걸음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 걸음이 실전으로 발휘만 되면 이 말은 입상 이상의 기대치까지 가져볼 수 있다는 거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여기에 최심의 복병마는 1번 데블맨이죠. 7월달 11조 마방이 오픈을 함과 동시에 마방 이적을 한 이후에 단 한 번의 입상 경험밖에 없습니다만 그 사이에 이 말을 선행 앞선에서 모래를 안 맞고 뛰는 전개를 해왔었던 그전 마방과는 달리 추이브루스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자세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그리고 모래에 좀 민감한 부분을 고려해 가면서 직전 경주에는 계란의 큰고리 제가를 착용을 시키고 적응을 해 놓은 모습까지 더 보여줄 변화 가능성 1번 데블맨이고요. 10번 최강 고수는 더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당일 상태 체크 후 추천을 드린다면 쌍승시까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말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님의 명확한 해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압축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서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네요. 최강 고수 세븐즈 럭키, 세븐즈 럭키 강조해 주셨고, 데블맨 톱브레인 안에서 우선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 역시도 판단을 합니다. 그 외의 마필들 자체도 한 번쯤은 좀 훑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지금 말씀해주신 네 마리 마필들 자체도
편성을 잘 만났다 뿐이지 원래 능력 마필들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가장 의지를 보였던 이 마필이 좀 좋아지고 있어서 저도 이제 좀 고민하고 있는데 함께 고민해보는 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원게이트예요. 보여준 걸음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이고 휴양 기간 동안 이제 마방 이적을 담행을 하면서 공백전 이후에도 계속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주고 있어요. 스피드감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훈련 성과도 좋아서 상대 약한 이번의 구도에서 공백 적응을 맞추고 있는 3번 원게이트. 최대 복병의 가치로서 한번 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3번 원게이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게이트도 커널존이라고 하면 안 되죠. 콜로넬존 자마이기 때문에 정말 잘생겼어요, 이 말도. 그래서 아마 기대치가 계속 모든 보는 사람들마다 기대치를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탄력이 좀 부족해요. 아직도 훈련 시에 보면은 리듬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부분이 아직까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컨디션이 더 좋아지면 그 부분이 분명히 포착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육경주는 어느 정도 입상마의 윤곽은 드러나 있는 듯합니다. 압축이 필요해 보이는 경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6번 세븐즈 럭키나 10번 최강 고수는 제가 기대했던 만큼 또한 전개를 풀어 유리한 이점을 살리면서 입상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착이 가는 말필인데 6번 세븐즈 럭키가 이혁 기수가 다시 한번 역시 강공선행 작전으로 응수하며 연투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이 도전권 중에서 2번 톱프레인 그렇죠? 거세 이후 첫 출전 더 보여줄 능력이 있죠. 고가의 마필 발세임이 높은 1번 데블맨은 1번 게이트 최근에 변화의 면모를 보이고 있고 복병 전력 드러나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육경주가 좀 압축이 필요해 보이는데 김지영 의원 6번 이 세븐즈 럭키를 인정하신다라면 선행 강공작전 인정하신다라면 어느 쪽으로 좀 힘을 실어보고 싶습니까? 2번 톱브레인이죠. 톱브레인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몸값을 하리라 저도 기대치를 갖게 됩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모든 거 알려드렸네요. 6번 세븐즈 럭키를 중심으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일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까지 마지막 1%의 가능성까지 김지영 의원과 함께 하신다라면 좋은 성과 거두실 겁니다.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6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혼합 4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출발은 직선구간이 가장 긴 중거리 1600m 레이스입니다. 어느 정도 입상마들의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만 직전 대비 이 경주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은근히 변수도 작용할 수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복평 전력에게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셔야 하겠고요. 오히려 늘어난 거리에서 유리한 마필 어떤 말들이 있을지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부산 3경주 1600m 제가 정리 드리겠습니다. 10마리 단촐한 구도지만 현등급 자체에서 뚜렷하게 강한 모습을 보였던 전력은 없어요. 잠재력을 갖춘 전력들, 전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전력들이 눈에 띄는데 그중 가장 편성 잘 만난 이 마필 이번 편성에선 기대를 걸어야겠죠. 7번 빅 레드 이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데뷔 이전부터도 주행 자세가 상당히 잘 돼 있고 주폭이 좀 예뻐서 저는 빠르게 성장할 마필로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흐름을 잘 못 따라가고 모래 반응이 좋지를 못하다 보니까 전기에 굉장히 민감성을 많이 보였던 전력이에요. 최근 들어와서 이제 힘이 찼고 전기를 운영을 풀어낼 수 있는 상대를 만나면서 연투를 이어왔던 모습인데 직전 승급전 자체는 오히려 인코스가 독이 돼버렸죠. 선입 흐름을 따라갔던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결국 또 모래를 맞았고 약간 처진 가운데 앞선을 잡아내기는 조금은 아쉬웠던 걸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잘 뛰었다고 평가를 해야겠죠. 자, 적임거리인 1600m를 만났고 상대 페이스가 빠른 마필들도 없어요. 빅레드 이지가 가지고 있는 순발력이라면 선두권 장악도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선두권 장악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의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다실바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7번 빅레드 이지는 편성의 우위를 만났다고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 안쪽에 있는 1번마 비바워크, 중간권에 위치하고 있는 4번마 화이트 포인트와 5번마 컬린 판타지가 눈에 띄는데요. 1번 비바워크 같은 경우는 2세 거세 마필입니다. 데뷔 전 1300m에 도전을 해서 기습을 나섰던 마필 사이에서도 끈끈함을 유지해줬었죠. 아직은 힘이 좀 덜 붙는 모습은 있어요. 여력감 자체가 좀 붙지 않아서 좀 몇 번의 경주 운영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은 드는데 상대들이 강하진 않죠.
1600m를 도전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짧은 출전 주기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주폭을 유지해줬기 때문에 최적 선입이라면 잠재력 우선 1번 비버워크는 우선시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번 바깥쪽에 있는 5번마 컬린 판타지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힘은 갖췄는데 운영을 못 풀어내고 있죠. 계속 강하게 몰아서라도 어떻게든 선두권에 가담을 시켜보고 추입의 타이밍을 잡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근처까지만 가는 것 같아요. 매번 마방 자체에서 의지를 보이면서 준비를 해왔던 마필이고 이번에는 훈련 성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의 페이스가 빠르지 않은 이번 구도 4번 컬린 판타지의 기본 잠재력도 관심은 필요해 보이고요. 발주 시 계속된 압력을 보이면서 원활한 운영을 보여주지 못하고는 있지만 1600 거리에서만큼은 꾸준한 주폭을 보여주고 있는 4번 화이트 포인트 역시도 정상적인 발주 조건이라면 약간 처진 전개라도 추입 타임을 가져갈 수 있는 화이트 포인트는 이번 경기에서 무시 못할 전력으로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편성과 전개 운영을 잘 만난 마필이죠. 7번마 빅 레드 이지를 필두로 좀 더 압축이 중요한 오늘의 구도입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번 빅레드 이지를 아주 강조를 많이 해주셨네요. 저도 조금 더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빅레드 이지도 좋지만 1번 비바워크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뷔전 1전7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뷔전 자체에서 보여줬었던 기본 순발력과 끝까지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꾸준한 가속력 그리고 여기에 뭐 마지막까지 잡히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근성까지 비바워크가 거리를 늘려서 도전을 하는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이다. 1600m에 적절할 수 있다라는 부분 강조 드려보겠고요. 7번 백레디지 뭐 그 백동희 의원이 강조해 주신 만큼의 성과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고 8번 아이미어호프 같은 경우에도 부담 중량 때문에 직전 경기는 주저앉았습니다만 1600m 현 등급 거리와 현 등급 상대들 속에서 경쟁력을 보인 전력이기 때문에 무시하긴 힘들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10번 비바 빅토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1600m에서의 거리 경쟁력과 4등급에서의 입상 경쟁력 3위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입상 경쟁력을 본다면 10번 비바 빅토리 휴양 이후에 충분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거든요. 각별한이라는 말하고 동반훈련 시에도 잘 따라붙는 걸음 어떻게 보셨나요? 10번 비바 빅토리는 저 5번째 잡아놨어요. 5번째 잡아놓은 이유 자체가 당일 상태 확인입니다. 비바 빅토리란 마필 자체가 이제 안말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입상 당시의 경주력을 보시면요. 선두권과 경합했던 레이스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웠던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오히려 이런 레이스 자체가 이 마필이 외선에서 빵 치고 나가서 장악할 수 있는 레이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재검 때 모습이나 훈련 때 모습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마필 자체가 7월달 이후에 건초염이라는 좋지 못한 질병으로 향을 가져왔다는 것은 염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일 마필 상태 확인 이후에 마필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합니다. 네, 동거를 연투했던 전력이죠. 10번 비바 빅토리 단지 굴건 건초염 병력 공백 당일 상태감 확인 필수다 이렇게 백동일 의원은 판단해 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직전에 딱 한 번 뛰었던 전력이죠. 3착했던 이 1번 비바 워크가 체격적인 조건이나 뭐 주행 밸런스 등을 종합해 볼 때 중거리에서 좀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걸음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실전 2전째 충분히 입상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빅레드 이지도 뭐 1600m 거리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도 힘의 우위를 발휘했던 마필인 만큼 이번에 직전 아쉬운 3착을 만회할 듯합니다. 아까 김지영 의원이 잠깐 언급했던 말인데 역시 1600m 거리 경쟁력이 있는 말이죠. 8번 아임요 호프 10월 14일 날 1600m 거리 강평선 구도 속에서도 입상을 했고 직전에 살짝 좀 주기가 늘어진 가운데 역시 뭐 보증에 올라간 부분 또 어느 정도 입상 실패 원인도 되었다라는 평가인데 이번에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합니다. 자, 이런 말들을 보면요. 왜 2주 만에 서둘러 출전을 할까? 편성에 대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마방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백동일 의원 8번 아임요 호프 여기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2주 만에 출전한다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이미어프 같은 경우에는 데뷔 초부터도 이제 모래바람이 좋지를 못해서 운영에 좀 미스가 좀 많이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그런 부분도 완화가 됐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9월달의 경주에서는 아예 늦발을 하면서 아쉬웠었고 뭐 10월달의 경주에서는 외선에서 오히려 가담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직전 경기는 너무나도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는 것이 개인적인 사견이고요. 2주 만에 출전인 이 마필 자체에게 무거운 부중 자체를 띄어야 하는 아임여프한테 결국 유일하다고 평가를 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저는 이번 영주는 8번 아임여프는 한번 지켜보는 마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3경주 중거리 1600m 레이스는요. 거리 경쟁력이 출중한 말이죠. 직전 대비 늘어난 거리 당연히 유리해 보입니다. 7번 빅레드 이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8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9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중거리 이미 검증을 받은 전력도 눈에 띄고요. 이번에 첫 도전 나서는 마필 과연 어떠한 전개 운영 속에 입상을 할지 그러한 다채로운 관점에서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전에 동거리 강공선행작전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8번 대명솔라입니다. 단거리에서는 항상 착수권에 최근에 좀 머물더니 직전에 드디어 데뷔 10전 만에 1700m 선행 1순 입상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10전 만에 입상, 대기 만성형 마필로 보이고요. 중장거리가 어울려 보입니다. 이번에도 발빠른 말들이 없어 보여요. 8번 이 대명솔라가 다시 한번 이동국 기수 기용으로 강공선행작전으로 직전 동거리 입상, 연투 대치가 높아 보이는 말로 보입니다. 편성도 잘 맞는 듯해요. 8번 대명솔라를 중심에 놓고 풀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2번 바람의 미소입니다. 최근에 동거리 1300m 단거리 연전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이죠. 이번에 승급전 늘어난 1700m 거리인데 1.5km 감량 혜택에다가 직전에는 출발을 외측 기대는 악벽으로 추돌 여파 경합 선두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입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근성을 발휘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승급전에 늘어난 거리도 너끈히 이겨낼 2번 바람의 미소 도전권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자, 여기에 7번 온누리 알바가 자, 분명 1700m에서 검증을 받았던 전력인데 자, 최근에 연달에 동거리 착승권에 아쉬움이 있고 직전에는 게이트 외곽 불리함 코너에서 밀렸다가 뒷직선에서 이 선두권의 격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다소 힘 안배가 덜 된 나머지 막판에 무너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반거지 큰 거리 제갈 승인장구 착용을 했고요. 자, 직전에 다소 이제 외곽 무리를 했더라면은 이번에는 8번 대명솔라를 제외하고는 발빠른 발이 전무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이 선에서 전개 운영이 가능해 보이는 조건인데다가 다시 한번 안토니오 기수 재기승이죠. 자, 7번 온누리 알바의 선전기 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자, 여기에 5번 가지아가 있습니다. 외측으로 심각하게 기대는 악벽이 있는 말인데 자, 9월 1일 날은 종반 압도적인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죠. 자, 과천시장배도 출전을 했었고 직전 경주 좀 기대치가 있었습니다만 점프 늪바라고 오른쪽만 눈가면을 착용하고 출전을 합니다. 외측을 사행하는 악벽을 잡고자 그 부분을 상쇄하고자 하는 적절한 승인장구의 착용이라 보고 있고요. 단거리에서는 항상 걸음을 남기고 있어요. 초반 순간 스피드가 부족한 발동이 늦게 걸리는 마필 유형인데 이번에 1700m 거리 막판 혼전 중에 직선에서 한 발을 분명 써볼 수 있는 복병 전력 5번 가지아까지 추천을 들어봅니다. 결국 서울 8경주는요. 편성도 잘 만났고 강공선행 작전에 다시 주의할 연투 기대치 높은 8번 대명솔라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도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의 분석대로 전개는 흘러갈 듯 싶고요. 그 안에서 축 세워놓고 후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냐가 중요한데 후착 자체가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구도인 것 같아요. 뭐 대명솔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우여곡절이 많았었죠. 뭐 선행 가서도 안 됐고 따라가서도 안 됐고 막 고민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뭐 우승 없이 3착 승급으로 직전에 1700에 도전했을 때 오히려 거리를 만나서 좀 성공을 했었는데 이번 경주도 뭐 누가 선행을 가도 따라가도 될 것 같아요. 뭐 함께 말씀해 주셨던 가지아 기대는 악벽이 있지만 운영만 잘해준다라면 힘은 남나 돈은 마필이기 때문에 좀 높게 평가하고 싶고 저는 최대 목표으로 안쪽에 있는 1번마 스피드 쇼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결국에는 이번 경주 자체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대명솔라를 제외하고 그렇게 강력한 전력들은 없습니다. 미국산 3세 순말이에요. 결국에는 주폭은 좋은데 운영을 계속 못 풀어냈던 단점이 있다라면 오히려 이런 기복 마필 대결에서 늘어난 거리 인코스라면
계속해서 힘이 차가고 있는 1번마 스피드쇼크도 최대 복부의 가치는 해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저는 이 마필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네요. 앞서 MC께서 8번 대명셀라를 제외하고 빠른 마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여기서 기습 가능한 세력이 4번마 큐피드 스톰이라는 전력입니다. 한 번의 입상 자체도 선두권 공략에 성공했을 때고 1700 인코스를 보여받았을 때 모래반응에 조치를 못하다 보니까 상대 운영에 밀려서 아쉬웠던 3착이었지 기본적으로 중속 스피드는 갖추고 있어요. 이번 편성 최근에 빠른 페이스에 고전을 했지만 1700m를 맞이한 이번의 경주에선 큐피드 스톰도 의지를 발휘해서 선두권의 공략에 성공해 준다라면 가치 있는 마필로 평가될 모습이 충분할 텐데 이 마필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네, 4번 큐피드 스톰 백동일 의원 잘 설명해 주셨고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했던 말입니다. 후순위로 좀 밀려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역시 뭐 4번 큐피드 스톰도 10번 뛰면서 딱 한 번의 입상이 있고 맞습니다. 앞선에 붙일 수는 있어요. 한데 이 단거리에서도 초중반 전개에서 선입 2선에서 적극적으로 응수하면은 항상 좀 걸음에 막판에 밀리는 경향이 있고 직전 경주는 출발 후 내찍기 때문에 인해서 주춤거렸고 흠이 쳐졌고 막판에 이 끝걸음에 여력을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초중반에 힘을 안 썼기 때문에 막판에 걸음이 나았다라는 평가입니다. 마체가 또 얇아요. 부담 중량 직전 대비 3kg 늘어났습니다. 이 경주 여건이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차후에 경주 여건이 좋아졌을 때 경쟁력 있는 상대를 만났을 때 이 4번 큐피드 스톰을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자꾸 왜 8번 대명솔라보다 빠른 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질 않네요. 9번 스페셜 퀸이 존재하는데요. 보여준 능력치가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마방에서는 항상 훈련식 걸음 그리고 마체 생긴 체형보다 실전에서 너무 못 뛰고 있어서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직전 경주도 상당히 아쉬움을 남겼던 걸음이었습니다만 아주 빨랐던 레이스였죠. 게다가 주로까지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그 레이스를 선임력으로다가 잘 응수를 했었던 그 끈기와 근성이면 이번 경주에서는 오히려 8번 대명소를 넘어서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8번 대명솔라가 직전 경주에 선행을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레이스를 굉장히 느리게 가져갔어요. 9번 스페셜 퀸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느려진다라고 한다면 더욱 유리해질 유형이기 때문에 9번 스페셜 퀸 질문 드려야죠. 예, 9번 스페셜 퀸 어떻게 판단을 내리셨고 왜 추천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 뭐 많은 고민을 했던 말 중에 한두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은 보여준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착승권의 성적으로 최근에 변화의 몸부림을 펼쳐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저는 8번 대명솔라가 직전에 성공했던 전개 양상인 선행 강공 작전 이번에도 그 전개를 풀어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뭐 9번 스페셜 퀸 2선 가담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확연하게 어떤 그 변화의 그 징조를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메리트가 없는 말로 보여요. 물론 향후에 분명 조만간에 이를 낼 수 있는 마필로는 보입니다만 이번 편성 또한 1700거리 게이트드 외곽 초반에 이제 만약에 힘을 써서 선두권을 장악하려고 김용곤 기수가 정말 적극성을 띈다라면은 오히려 그 부분이 초중반 전개에서 힘 소진을 하는 그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편성보다는 차후에 단거리 무대 혹은 게이트 안쪽에서 배정받아서 좀 전개를 좀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는 조건에서 가능성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김지영 의원이 정확히 설명해 주셨다시피 저도 관심을 두고 당일 컨디션 체크까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8경주 1700m 레이스는요. 자, 직전 입상거리죠. 다시금 강공선행 작전이 주요할 8번 대명솔라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일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상위등급 1800m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부산 경마 후반부 또한 1호 경마 후반부에 승리의 방점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능력의 마필들 대거 출전했고요. 흐름도 은근히 빠르게 진행되는 1800m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직전에 좀 사연했던 말도 눈에 띄는 구도고요. 직전에 아쉬움 만회할 마필 어떤 말이 있을까요? 바로 9번 썬데이입니다. 10월 달에 서울 원정 제주 도지사배 대상 경주 서울 원정 여파에 있는 직전 경주 일반 편성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도 정말 어이없는 경주 능력을 보였는데 당시에는 뭐 선행을 받지 못한 조건 의지적으로 선행을 나갔던 마필에게 선두 자리 내주고 인코스 응수했습니다만 컨디션 난조였는지 완전히 아쉬움 3차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회복세의 컨디션을 훈련시 보이고 있고요. 자, 이번에 뭐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선행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하지만 장거리죠. 5번 미스터 스케치나 7번 신개벽이 빨라 보이는데 이미 중거리까지 선두 2선에서 선입 따라가는 조건에서도 출중한 경쟁력을 보였기에 요 19조 마필 9번 썬데이 직전 3차게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말로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 5번 미스터 스케치 있습니다. 중거리 연전 연투를 이어가다가 직전 경주 정말 아쉬움이 컸죠. 당시 출발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출발 때 부딪히고 늦발을 했어요. 선행마가 늦발을 해버리니 어쩔 수가 없었죠. 또한 연마필과 또 추돌도 있었고 아니 왜 이렇게 최후미에 전개 쳐져서 전개를 불리하게 풀어갔고 하지만 직선 외곽에서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이 매우 좋았죠. 당시에는 이변이 일어났던 경주였고 선입권에서 결판이 났었는데 자 재정비 이번에 7번 신개벽도 있지만 일단 선두권 장악에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조건으로 보고요. 뭐 설령 따라간다 한들 최선두권에서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조건에 5번 미스터 스케 직전에 졸전을 만회할 듯합니다. 7번 신개벽이 역시 이 단거리에서는 출중한 경쟁력을 보였고 경합선두 레이스도 너끈히 이겨냈던 전력인데 최근에 중장거리에서는 다소 이제 아쉬운 전력을 보였고 직전에 코너 4개짜리 1800m 첫 도전에서는 이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3코너부터 압박을 받고 직선에서 무너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너 4개짜리 첫 도전에서는 거리적 적응 능력 또한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힘한배 실패로 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직전의 아쉬움을 이번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전력으로 7번 신개벽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3번 브라하가 직전 경주 선두 2선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막판까지 은근히 끈기 있는 걸음으로 뚜렷이 회복세의 전력을 보였습니다.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하는 가운데 훈련 강도는 약해졌습니다만 이미 중장거리에서 기본 기량을 충분히 검증을 받았고 해볼 만한 편성 구도를 만났기 때문에 전개도 인코스 2선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3번 브라하까지 추천드려 봅니다. 결국 부산 5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자, 직전에 석패의 아쉬움을 이번에 완벽한 준비를 통해 충분히 입상으로 만회할 9번 썬데이를 중심으로 도전권들 은근히 여러 대의 마필들이 부각을 받겠습니다만 적정거리 출전에 의지 강하고 상태 좋은 마필로 삼박자가 고루맞는 마필 엄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저 역시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너무 아쉬웠었던 9번 썬데이가 축이라고 하니 이번에는 좀 서력준을 제발 펼쳐주기를 진짜 진심을 다해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나머지 말들 중에서는 1800m에서 확실하게 성적을 보여준 전력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과감하게 추천을 해주셨다는 부분이 참 의외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확실한 경쟁력 있는 말 한도 여쭤보겠습니다. 4번 라이징 브라보죠. 국산 3등급 고별전에서 이미 1800m 선행 1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2위를 차지했던 말이 메인스테이였어요. 상당히 좋았던 순발력 그리고 이 편성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습니다. 분명히. 2번 윈디파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말은 1400m도 뒷심이 다소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초반 변수로만 적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4번 라이징 브라보가 선행 강공 작전 나온다. 감량기수 썼다. 이 부분 꼭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 내리셨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감량기수 기용인데 보증은 늘었다. 간급된 마필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앞선에서 전개를 펼치며 중장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부진해도 너무 부진하잖아요. 그리고 기세 좋은 그리고 초반이 더 빠른 마필이 줄비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9번 썬데이가 직전에 오히려 내치 갇혀가지고 선두 장악에 나서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보고 있고 컨디션 난조로 인한 결과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게이트가 외곽이긴 합니다만 1800m 거리 그 전개 운영상
아무래도 선두권에서 전개를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는 조건에서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9번 썬데이를 그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말로 보고 있고 선의권에서도 이 끈끈한 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또 인적거리 1600m 그 최근에 검증받은 말도 많잖아요. 4번 라이징 브라보가 이 편성에서 이 선행을 수월하게 받아내기에는 다소 어려운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차후에 좀 경쟁력을 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뭐 썬데이 자체가 앞말치고는 근성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선행뿐만 아니라 선입도 가능하다는 점, 직전에 뭐 선행 실패 이후에도 어찌됐든 뛰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편성에서 좀 우위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여타의 마펠도 다 좋고 뭐 저는 이제 김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려요. 어찌됐든 추천드리는 마번 자체 어쩔 수 없는 편성이긴 하지만 1800m에서 경쟁력을 크게 보여준 전력은 크게 없다라는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그렇다면 6번말 런스타라는 마표는 어떻습니까? 이 거리 자체에서 기복은 보였습니다만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왔던 전력이고 직전의 경기는 3개월 만에 출전이라서 정상적인 컨디션은 분명히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에 별정 B형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상대들과 이제 부적이 같이 올라갔다라면 좀 더 유리한 마표는 6번말 런스타라 판단을 합니다. 최대 역습 가능한 런스타 이번 편성 경쟁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한 마필입니다. 현 등급에서 중거리까지 경쟁력을 출중하게 보였고 직전에 이제 공백 이후 출전이었기 때문에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하면 반면에 이번에 정상 주기에다가 훈련 상태감도 썩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개를 풀어 나가느냐, 전개 양상 또는 당일 컨디션만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번 런스타는 뭐 현 등급 중장거리 검증 전력이기 때문에 일단 복병 가치로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민병철의 방송 추천 부산 오경주는요. 직전 석패의 아쉬움을 이번에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말이죠. 9번 썬데이를 중심으로 도전 세력 여러 대 마필이 가능하고 또한 1800m 입상 도전 세력들 상당수가 있겠습니다만 의지 강하고 전개 유리하고 상태 좋은 말 3박자 엄선 맞는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단거리 레이스 2등급 정말 어려운 편성입니다. 최근에 뭐 승급전 나서는 한두의 마필이 이번에 경주 여건은 좋아 보입니다만 2등급 현등급 무대에서 언제라도 입상 한 자리 꿰찰 수 있는 숨어있는 복병 전력들이 득식을 합니다.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갈릴 수밖에 없는 상위 등급 단거리 레이스 부산 6경주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이 대혼전 구도 부산 6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등급 1200m 단거리 경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선행말들이 다수 포진해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추임마가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선행을 누가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선두권에서 그 흐름을 쫓아갈 수 있을 말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승급전입니다. 2번 콘타도르 먼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타도르가 가장 우선순위가 됐었던 이유는요. 이 말이 직전 경주에 공백이 좀 길었었죠. 그 긴 공백, 한 5개월가량 되는 그 긴 공백을 아주 잘 적응하는 모습. 게다가 신인 기수의 힘으로 그것도 외곽 게이트에서 상대마 우승 환호였습니다. 마신차 신마신. 그 정도 능력이면 2등급에서도 충분히 가능성 보여줄 수 있다라는 기대치 먼저 실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와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말 역시 공백 이후에 적응기 충분히 거치면서 보여주고 있는 적응력 보여주고 있는 말 8번 하이퍼루프입니다. 저는 이 말 하이퍼루프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직전 경기 솔직히 선행을 나서기는 힘들다라는 판단으로 좀 약하게 봤었던 게 천추의 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3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만 다행히. 하지만 이 하이퍼루프라는 말 자체도 직전 경주의 훈련 시의 걸음이 이미 변화가 되어 있었던 모습 2주 만에 빠른 출전 분명히 이유 있습니다. 더불어서 7번 레드사이렌이라는 말 상당히 재밌죠. 선추입이 자유롭습니다. 이 편성에서 선행을 이 레드사이렌이 나간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반기를 둘 수가 없어요. 바닥 추입 아주
최하위권에서 추입으로 올라온다 하더라도 단거리에서는 7번 레드사이렌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치로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가장 재밌게 보고 있는 말은 4번 메이저 알파인데요. 이 말은 제가 직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승급전만 되면 그렇게 1800m를 나가고 싶어 했는지 참 의아스러운데 단거리 말이죠. 근데 1200m가 조금 더 짧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듭니다만 역시 빠른 순발력과 선임력을 갖추고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재영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씨도 함께하는 맥이 좀 같아요. 이번 콘타도르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반치가 아닙니까? 뭐 그렇게 휴양 갔다 왔는데 그렇게 잘 뛰는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잘 뛰었어요. 잘 뛴 것도. 외곽에서 게이트 이탈 빠르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선 외곽에서 선두 경합하면서 나와서 넘어가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는데도 저 정도라면 콘타도르가 매번 꾸준하게 입상을 가졌지만 결정력이 좀 뚜렷하게 없었던 그 부분까지 보완이 됐다라면 이번 경주도 믿을 수밖에 없다. 저희도 동의하고 싶고요. 4번 메이저 알파 줄어든 거리에서 선행 선입 추입 다 되고 있고 8번 하이퍼루프도 모래 피한 2선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자리 선점을 어떻게 가져가 줄지가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기본 능력 무시 못하고요. 저는 이마필은 좀 질문 드려볼게요. 12번 최강포스 1입니다. 이마필 역시도 선두권 선입에서 좀 전기를 잘 풀었을 때 좀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최근에는 의외로 단거리에서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좋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죠. 직전 경주도 약간 전기가 밀렸던 가운데 페이스가 빨라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주법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해요. 어차피 콘타도르가 앞선을 정리해 준다라면 오늘 선입권에 있는 마펠리도 약간 무뎌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외선이지만 몰고 올라올 수 있는 12번마 최강포스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강포스원도 사실 이런 구도에서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말 매력 있는 추임력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스러웠던 거는 계속해서 3위에 그치고 있다는 부분이죠. 타이밍이 늦었던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말의 상태가 이상했던 것도 아니고 컨디션 난조도 아니었어요. 즉 빠른 흐름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은 어쩌면 이 편성처럼 저는 이 편성에서 선행 경합으로 모두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최강포스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올라와도 3위에 그칠 가능성이 너무 커서 좀 걱정이 되는 말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구도 편성 속에 일단은 선두력의 강점을 지닌 마필들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이 8번 하이퍼루프는 직전 경주부터 망사농가면 승인적의 착용 이후 확연하게 달라진 면모를 보이며 과거 입상 시의 컨디션까지 회복한 듯 좋은 능력을 보였는데 이번에 실전 변화의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선두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로도 1400거리를 직전에 요 3차까지 했던 말 8번 하이퍼루프고 2번 콘타도르는 정상주기 이번에 승급전 직전에 외곽 무리한 전개 펼치면서도 우승할 정도로 몰라보게 달라진 면모를 보였죠. 2번 콘타도르고요. 여기에 6번 영천더비가 있습니다. 6번 영천더비의 올 시즌 행보를 보면은 1월 달에 1600m 거리 우승을 했고 4월에 KR 컵마일 대상 경주 상간 첫 번째 경주 아쉬운 착승권이었고요. 일반 경주 입상.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모두 안말 대상 경주였죠. 강한 상대 구도 속의 전개도 무리하게 풀어내는 바람에 장거리에서 1800m 거리에서 모조리 무너지고 말았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일반 편성 출전합니다. 승급전에 4km나 감량받았습니다. 선두력의 강점이 있는 말이고 선두 2선 따라가는 전개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6번 영천더비가 있는데 김지영 의원 6번 영천더비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걱정이 가장 많이 되는 말이에요. 영천더비는 저는 선행을 무조건 나서야 된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편성에서는 선행을 나설 수 있겠느냐 그거 하나 딱 봤습니다. 못 나섭니다. 당장 제가 추천드리고 있지 않아서 가슴이 아픈 5번 지국천왕을 넘어서는 것조차도 버거울 겁니다. 한번 휴양이 좀 길었으니까 빠른 흐름 공백에 좀 적응하고요. 다음에 1400, 1600m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빡빡한 레이스 1200 단거리 부산 6경주는요. 자, 직전에 정말 환골탈태한 면모로 능력 상승세 보인 말이죠. 이번에 정상주기 2번 콘타도르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경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8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보면 10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장거리 현등급 무대에서 출중한 경쟁력을 선보이는 말, 이번에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의 마필에게도 너끈히 관심이 가는 레이스입니다. 자, 우선 주목하는 말, 바로 4번 원더풀 잭팟입니다. 직전에 장거리 1900m 레이스 아주 압도적인 걸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역시 장거리에서 포텐을 터뜨리고 있는 전력이죠. 직전에 중위권에서 최적의 힘한 배, 중반에 월등한 결정력을 발휘했던 이 4번 원더풀 잭팟. 부담 중에 다소 늘었습니다만 이번에 적정거리 1800m 거리 월등한 결정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말로 4번 원더풀 잭팟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7번 스위트 록이 과거에는 하이 등급 단거리 입상할 때는 선행마였어요. 앞선에서 움직였던 말이죠. 올 시즌에 역시 MGC 트로피 특별 경주와 직전에 경남 도지사배 안말 대선 경주에서는 아쉬움을 안겼습니다만 지난 10월 6일 날 1700m 거리 일반 편성에서는요. 당시 출발 때 부딪히고 발주가 매끄러지 못한 가운데 훔이 쳐졌습니다만 최후미 인코스에서 차분하게 탔고 4코너부터 스퍼트하면서 추입으로 1700m를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직전 경남 도지사배는 워낙에 강한 상대 안말 구도 속에 아쉬웠지만 이번에 1번 편성에서는 또 53회 부중이죠. 이제는 전개를 다채롭게 풀어낼 수 있는 자유전 게이점 7번 이 스위트 록의 경쟁력 충분히 기대치가 있겠고요. 1번 원더풀 챔피언이 어찌됐든 여기서도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듯합니다. 1번 게이트. 하지만 부담 중량이 5kg 늘어난 부분은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코스 2점의 선행 1순 기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1번 원더풀 챔피언이 되겠고요. 자, 9번 히비키가 편성에 따라 좀 기복을 보였던 지난 여름 경주 능력을 뒤로 하고 직전에 완벽하게 부활한 말이죠. 직전 당시 한 1초 늦발했습니다. 초반 전개 뒤쳐졌고 하지만 이제 3코너부터 빠른 스퍼트를 단행하며 직선에서 아주 좋은 걸음으로 1700m 거리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찬바람 불면서 다시금 뚜렷하게 전력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결정력 우선 9번 히비키까지 강조를 드립니다. 결국 서울 10경주는요. 장거리 강자급 마필로 거듭난 이 4번 원더풀 잭팟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도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번 원더풀 잭팟, 원더풀 챔피언. 모두 이제 별정 형식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이게 부담 중량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높아진 부담 중량이라고 한다면 레이팅 가장 높은 말 1번 원더풀 챔피언 쪽에 우선순위를 손을 들었습니다. 선행 1순 강공작전 앞서 민병철 위원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4번 원더풀 잭팟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그 부분 먼저 잠깐 질문 드려볼게요. 4번 원더풀 잭팟이 62에 57이면은 레이팅 62에 57이면 너무 억울한 부담 중량이거든요. 글쎄요, 왜 굳이 여기 편성에 출전을 했는지 저는 손해라고 보는데 이번에 가능하겠습니까? 이 억울함을 너끈히 해결하고 다음에 좀 승급했으면은 바람도 있고요. 이번에 좀 다시금 능력 극대화를 이뤄내는 멋진 기승수를 보여주리라 믿어 확신치 않습니다. 네, 일단 저는 김용규 교수의 선택이 더 주요하기를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7번 스위트 록과 9번 히비키에 대한 설명 저 역시 동의를 하고 있는 바인데 아쉬운 부분은 8번 스피릿스칸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죠. 스피릿스칸 같은 경우에는 그날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었던 말인데 참 안타깝게도요. 그때 당시 주로가 선행을 나선 말을 제외하고는 외곽이어도 8번 게이트 외곽에 있던 말들이 모두 입상에 실패했던 주로였어요. 10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지 못했던 스피릿스칸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 주로상의 특이사항만 아니라면 현 등급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말 8번 스피릿스칸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중장거리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늘어난 1800m 도전이고 저는 이제 이 8번 스피릿스칸이 선행 아닌 조건도 너끈히 이겨냅니다만 이 1700m가 일단 적정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편성에서는 뭐 전개 이점을 훨씬 더 유리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말들과 또한 장거리 1800m 이상의 거리를 입상했던 말들도 있기 때문에 이 거리 적성적인 측면에서는 이번에 8번 스피드 이직칸이 이 첫 거리 도전에서는 한 번쯤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뭐 같은 맥락에서 김정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같은 맥락에서 1번 원더풀 챔피언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했고요. 데뷔 초에는 취입이었다라면 이제 선행 선입 취입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인코스라면 김영규 교수가 저는 놓칠 이유는 없다. 좀 해보고 싶습니다. 4번 원더풀 잭팟 직전 클린업 보드를 넘어서는 그 걸음 아직도 인상적이기 때문에 가능성 충분해 보이고 7번 스위트로 그리고 9번 히비키, 8번 스피드 이직칸도 괜찮아 보이네요. 근데 이번 경주가 별정 비형 방식이기 때문에 인기마로 분류되는 또 능력마로 분류되는 마필들 모두가 부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부중이 낮은 마필들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번 강초레벌 같은 경우에는 거리 적응이 이제 처음인데다가 최근의 모습은 여유가 없어서 굳이 뭐 선행이나 선입에서 경쟁력을 찾을 뿐 입상 자체를 타진할 수는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오히려 반대로 본다라면은 유일하게 가장 좋은 조건은 6번만 즐거운 함성으로 좀 판단을 해요. 직전에 경상남 도지사배 경주에서는 워낙 상대들이 강해서 능력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만 즐거운 함성 역시도 중장거리 자체에서 꾸준한 살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가벼진 상대 대비 50일의 부장 중량이라면 선입 가능한 6번 즐거운 함성 복부의 가치를 논해볼 필요가 있다 평가하는데 이 앞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이제 맞상대 말들과의 절대적인 능력 평가에 있어서는 다소 처진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백동일 의원의 설명대로 부담 중량 대폭 감량이라는 부분은 경주 능력 극대화의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듯합니다. 저 또한 이 경주 여건이 유리해진 6번 즐거운 함성이 자 이번 경주 편성에서 최대 복병 전력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 10경주는요 장거리 검증 전력 다시 한번 연투기차 높은 말로 평가를 합니다. 4번 원더풀 잭팟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4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월 라스트 경주 일단 과천 경주로는 어둠이 짙게 깔릴 것이고요. 그랑프리 대상 경주 이후에 이 마지막 이제 11경주가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그랑프리 대상 경주 서울 9경주인데 11경주 이후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경주는요, 1400m 거리고 현등급에서 충분히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말과 이제 승급전 나서는 상승세 마필들의 기억돌이입니다.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경주 마무리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가 되겠는데요. 단거리 경주죠. 굉장히 빠릅니다. 흐름 누가 선행을 나섰든 상당히 빠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 먼저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빠른 흐름을 피하기보다는 정면 돌파하는 말에게 우선순위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 8번 장산 와일드 먼저 추천드려 볼게요. 자, 8번 장산 와일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행 1순으로 모든 등급과 거리를 돌파를 해온 상황입니다. 단 한 번 1400m를 넘어서지 못하긴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블랙뮤직이라는 더 빠른 선행마에게 선행을 내주면서 좀 아쉬웠었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장산 와일드 같은 경우가 어떠한 경주에서도 어떤 누구를 만나도 웬만하면 선행을 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장산 와일드이기 때문에 선행 강공 작전 여전히 주효하다. 8번 장산 와일드 먼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1번 초인마 직전 경주에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뭐 경마팬 30만 경마팬이 다 당황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무너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빠른 흐름이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초인마로서도 최선 다한 끝에 3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엔 거리를 줄입니다. 줄어든 거리에서라면 초인마는 선행이든 추입이든 어떠한 전개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겠고 이미 문세영 기수하고는 성적이 좋진 않았어도 이미 호흡을 맞춰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아지리라고 기대치를 가져보겠고요. 자, 여기에 12번 말리부 불패 역시 승급전인 말입니다만 말리부 불패도 제가 강조드렸었던 것은 직전 경주에
그렇죠. 이 말은 1300m가 더 잘 어울려요. 장거리보다. 왜 장거리에서 그렇게 자꾸 아쉬움을 남겼었는지 조금 아쉬웠었던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뭐 직전보다 조금이기는 합니다만 부담 중량 역시 낮아졌다라는 것과 외곽으로 밀렸어도 이 말은 선입부 추입을 한 전력이기 때문에 전개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왜 끝번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불리할 것 없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9번 이스트 걸치죠. 이스트 걸치 직전 경주에 역시 1800m 도전한 후에 아쉬움을 남겼었던 전력입니다. 승급전에서 그 감량이점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았었던 것이 좀 아쉬웠다라고 한다면 이스트 걸치 역시 적정거리 출전이기 때문에 좀 본연의 선입후 근성발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편성 조건 중에서 저는 오늘의 이제 10일 경주 자체가 제일 좀 어렵지 않나 좀 싶어요. 인기마 자체가 불안 요소가 분명히 드러났고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지영 의원님께서 평가하신 부분을 제가 이제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장사날드가 1400에서 실패했던 건 분명히 맞고요. 이번 경주 안쪽에 있는 새벽이라든가 스타켓을 넘어서는 스피드는 분명히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검증의 무드를 평가하고 있고 11번 초인마 역시 불리했던 외곽에서의 1400도 분명히 불안 요소가 있다고 평가를 해서 저는 당일 체크를 하기 전까지 이 두 마피를 말씀을 드리기 좀 힘들다고 평가를 했어요. 오히려 12번 말리부 불패가 14조에 원래 기대주였죠. 정말 큰 기대주였는데 기대만큼의 성장을 아쉬웠다 하더라도 최근 들어와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거리를 마치했고 앞선이 다툴 수 있는 이번 구조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가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앞선이 무너질 수 있다고 평가를 해서 1번마 샤크런과 10번마 킹즈 워리어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샤크런은 흐름에 따라서는 선행도 가능하지만 전형적으로 취입을 했을 때 좀 더 많이 띄워주고 있죠. 인코스라서 이제 모래를 결국 맞을 수밖에 없는 구도라서 얼마만큼 이제 효율적인 운영을 해낼 수 있을까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처진 전개에서도 한 발이 가능한 전력이라 한 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10번 킹즈 워리어도 1800m에서 최근 타이밍을 못 잡았지만 1400m 선취입 능력이 정말 뛰어난 전력이죠. 저는 이마필은 질문 드려볼게요. 3번 선라이팅입니다. 결국에는 가장 유리한 전개로만 따져본다라면 저는 3번 선라이팅이 가장 유리해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어차피 새벽이가 선행을 가던 스타켓이 선행을 가던 둘 중에 하나 선행 성공을 하지 못하는 마필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고 그 흐름 속에서 유일하게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을 저는 선라이터로 평가를 해요. 직전에 순위권 자체에 밀렸지만 전체적인 마필과의 격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선입관에서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선라이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라이팅이 사실 가장 껄끄러운 말이고요. 실제로 저도 우드를 잡을 때는 5번째로 좀 내려놓기는 했습니다만 추천을 드릴 의향은 있는 말입니다. 다만 순위가 밀린 이유는요.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선두권이 모두 경합을 한다라는 가정이 일단 필요해요. 선라이팅에 들어오려면, 입상을 하려면. 선의권에서의 응수. 자, 2번 새벽이, 그다음 5번 스타켓, 6번 OK 퀸에 8번 장산 와일드까지만 선행마라도 본다 하더라도 주르륵 일렬로 늘어서게 됩니다. 그 사이에 어느 틈을 파고 들지는 정말 운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5번 스타켓이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에 밀리면서 선라이팅이 진로방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체적인 변수, 운이 좀 따라줘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좀 후순위로 밀어뒀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오히려 저는 제가 백동일 위원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말리불패 인정하는 거 이해합니다. 샤크런 추입 가능합니다. 추입마 쪽으로 손 들어주셨다는 거 역시 저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동의를 하겠는데, 그런데 왜 11번 초입마는 없습니까? 왜 11번 초인마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천권에 아예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거죠? 초인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두 마지막에 잡아놨어요. 우선은 저는 8번 장선알드는 오히려 불리하게 판단하고 있고요. 초인마는 계속해서 단거리에서 전개를 매끄럽게 풀어내지 못하는 단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흐름의 주폭 자체를 가지고 있는 전력이고 1400거리까지는 딱 맞아 떨어지는 마필인 건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 단거리 대상 경주 3착을 할 때도 매번 보시면 좀 힘들게 입상을 할 만큼 빠른 레이스에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초인마 같은 경우는 당일 상태 확인이 우선이라고 좀 평가를 내려보고 싶어요. 네, 1월 라스트 경주가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흐름 아주 빠르죠. 5번 스타켓, 2번 새벽이. 과연 8번 장선알들은 어떻게 전개 응수를 할지 이번 기회에 따라가며 힘한 배함에 입상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11번 초인마는 아직은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말로 보입니다. 직전 한번 실패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대로 끝날 말이 아니라 직전에도요. 그 초반 발주가 썩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다소 이제 외곽 전개를 했고 그 당시에 입상했던 말들이 잘 뛴 거예요. 당대골짝 지난주에도 입상을 했죠. 자, 이번에 충분히 직전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서력전을 펼치리라 봅니다. 1400m면은 너끈합니다. 11번 초인마가 되겠고. 선행마 누가 선행 나갈까요? 준비 잘 된 선행마는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크스 때도 선행 나갔잖아요. 무너졌지만 5번 스타켓 직전에 강공 선행 격전에 주요하며 여유 있게 우승 차지했는데 3.5km 감량 혜택도 있고 이번에 뭐 게이트도 안쪽. 이번 새벽이가 거슬리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출발의 직선거리 가장 긴 2400에서는 5번 스타켓이 선두 장악에 나설 듯해요. 김지영 의원 5번 스타켓의 선행 가능성과 이 버텨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5번 스타켓이 직전 경주에 1400m여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믿고 추천을 드리긴 했습니다. 왜? 안말 경주나 다름없는 경주였어요. 그때 당시 예스 유캔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 말들 다 안말이었습니다. 예스 유캔하고 진격의 천마 딱 두 마리만 순말이었던 편성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스타켓을 무시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엔 얘기가 다릅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인코스 2번 새벽이 있고요. 4번 코리아 정상은 선행마에서 배제할게요. 굳이 배제를 하고서도 6번 오케이퀸 하고도 지금 안말끼리 싸워줘야 되고 8번 장산 와일드 그리고 선입권에 한 수 물러설 자리조차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9번 이스트 걸치가 있을 거고 12번 말리브 루페가 있고 11번 초인마까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5번 스타켓이 정말 선행을 완벽하게 치고 나서서 어떠한 누구와의 그 도전도 받지 않고 홀로 유아독전 쫙 가준다면 모를까 그런 구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한 번쯤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진진한 경주예요. 과연 어떤 말이 선행을 나설지 발찌대가 열려봐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월 라스트 10일 경주는요. 연전 연승의 상승세 승급전에서도 감량 혜택 전개 2.8번 장산 와일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일요일 서울 구경주 그랑프리 대상 경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말미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4번 청담도끼는 상태감도 문제였고 당일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고요. 충분히 인기 대비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입상한 자리는 지켜낼 듯해요. 그렇다면 올 시즌 그랑프리 대상 경주는요. 이 14번 청담도끼라는 그야말로 강축마가 서 있는 가운데 도전권들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듯합니다. 저희가 14번 이 청담도끼에 이어 입상할 수 있는 말 파트너 설명을 좀 들어볼 텐데요. 김지영 의원. 일단 14번 청담도끼 당연히 인정해야겠죠. 그럼 도전권들이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도전권들 소개해 주시죠. 14번 청담도끼 정말 꼭 우승해야 되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거 출마표도 안 보여드리고 이거 할 수 있을 만큼 온 국민이 아는 3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중에서 14번 청담도끼는 무조건 인정하겠고요. 저도 우승 유력, 우승 확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상대마로 16번 돌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아쉽게 그 KR 클래식 당시에 청담도끼와의 맞붙는 맞대결을 원했었는데 돌콩이 그때 당시에 원체 유리몸인지라 부상으로다가 출전이 취소가 된 바 있죠. 이번에는 이번 그 지난주에 브리더스컵을 앞두고 보통은 그 원정을 가는 기수들이 화요일 날쯤 보통 내려갑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이제 마무리 훈련을 본인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브리더스컵에 대환마를 기승을 했죠. 안토니오 기수가. 그거 금요일 날 이 돌콩 주행 심사 치르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돌콩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많고요. 돌콩이 이제 두바이 원정까지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좀 좋은 성적을 내고 돌콩이 좋은 성적을 내서 두바이까지 가서 좀 승전보를 울려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우선 돌콩 강조 드려보겠습니다. 네, 9월달 코리아컵에서는 런던타운에 이어 2착을 했단 말이죠. 물론 그때는 청담도끼가 전개를 잘못 풀어낸 단점이 있습니다만 게이트가 최외곽인 부분이 좀 거리설리긴 합니다만 안토니오 기수가 잘 타줄 것으로 봅니다. 16번 돌콩을 김지영 의원은 도전권으로 강조해 주셨고요. 이번에 백동일 의원, 과연 14번 청담도끼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저도 뭐 14번 청담도끼는 게이트를 오히려 잘 받았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 2,300m에서 안쪽에서 선행을 가는 것보다는 외곽에서 안쪽에 한 마리 나가는 것 보고 그 페이스에 맞춰 뛰면서 자기가 가속을 하는 것이 청담도끼는 좀 유리하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2,300m인 만큼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뭐 말씀드리겠고, 저는 돌공 자체도 능력은 인정합니다만 게이트 분리가 좀 마음에 걸려요. 뭐 제차 탈락으로 인한 당일 상태 조건도 좀 회견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저는 안쪽 이마 트리플 라인을 높게 평가합니다. 아직 뭐 대통령배 5연패가 어디 쉬운가요? 트리플 라인 자체 4연패가 쉬운가요? 트리플 라인 자체도 아직까지 보여줄 거름이 좀 더 이번 경주까지는 올해까지는 남아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리 경쟁력이 좋은 만큼 트리플 라인 높게 평가하고 싶고, 저는 복병권 이 이두의 마패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만 챔프 라인하고 8번만 부활의 반석인데요. 항상 그랑프리에서의 그랑프리나 대상 경주에서 이변이 발생하는 요지 자체는 거리 적응력과 부담 중량의 적응력이라고 좀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3번만 챔프 라인이 작년 그랑프리 이후에 이제 5번만 뛰고 이제 6번째 경주를 맞이합니다. 상태는 가벼운 모습 유지해 줬기 때문에 장거리에 유리한 챔프 라인과 사지부전과 파행 때문에 고생을 했었던 부활의 반석도 이제는 여력감 자체가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해주면서 부담 중량 자체는 뭐 이런 부담을 달고 많이 뛰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3번마 챔프라인과 8번마 부활의 반석은 복병마의 가치를 반드시 좀 논해보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전인 미답의 대통령의 4연패를 달성한 이번 이 트리플 라인을 특히나 강조해 주셨습니다. 올 시즌 그랑프리가요, 작년도 그랑프리와 주목받는 말이 동일합니다. 작년에도 청남도끼의 트리플 라인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올해 그랑프리도 14번 청담도끼, 2번 트리플 라인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듯합니다. 14번 청담도끼는 자 이번에 충분히 그랑프리 우승마로서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 평가를 하는 가운데 도전권이 문제인데, 8번 부활의 반석이 2,300m 장거리 적성도 있고 7월 달에 광역시장배 좋은 능력을 선보였단 말이죠. 말몰이를 어떻게 하느냐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프랑스와 기스, 8번 부활의 반석 주목을 해주셔야겠고요. 일본 울트라로켓도 직전 대통령배에서 종반의 끝걸음에 여력을 보이며 4차까지 했는데 이번에 1낼 수 있는 복병 전력으로 최대 복병 일본 울트라로켓까지 거론드려 봅니다. 올 시즌 그랑프리는요, 아무래도 14번 청담도끼에게 영광이 돌아갈 듯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 복병 전력들 잘 체크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로써 2주차 1호 경마 해설 방송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금요일 1경 스타트 이후부터 마지막 일요일 10일 경주까지 모두 이제 치르다 보면요. 하루를 길게 보시고 또한 한 주를 길게 보시고 마지막까지 이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결국은 1호 마지막 경주 이후에 한박 웃음을 짓고 나오시는 분들, 상당히 저도 이제 가끔 부러울 때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이 경마인 듯합니다. 이번 2주차 경마 그랑프리가 있는 경마 주간에는요,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가지고 원하는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 3주차 금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